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탄핵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분들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분의 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전북 의대를 졸업한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여러 책을 쓰기도 한 작가인 오광조 선생의 글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의사는 왜 보수인가? 왜 보수가 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계엄 사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철저히 보수를 배신한 결과다. 보수의 침을 뱉은 사태다라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가장 철저히 배신당한 집단이 바로 의사 집단이었죠. 자, 이 오광조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70년간 한결같이 보수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의사 집단을 일시에 등 돌리게 만들었다. 자, 그래도 의사 편드는 건 전혀 기대 안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그래도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는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은 보수도 아니고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영남 토 세력에 불과하다라고 보는데 이분의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왜 보수인가? 왜 보수가 되는가? 의학은 신학 철학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학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왔다. 어느 시대 지역이나 의사는 변화보다 안정을 선호한다. 혁명의 현장이나 전쟁터에서도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한다. 의사 그리고 의학은 사회 기반 시설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다. 의사는 돈을 많이 버니까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두뇌 용량이 그 정도라는 자백이다. 의사의 1년 연봉을 하루에 버는 연예인, 학원 강사가 촛불 들고 개념인인 척 하는데 병원이 망해서 신용불량인 의사도 보수 성향을 보인다. 의사가 종사하는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와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해 보수적으로 변한다. 자, 의사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학문 자체의 성격 그리고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의학이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의학의 존재 이유는 사람의 안녕이다.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돌려놓는 걸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WHO는 건강을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과학은 진보하고 발전하고 개선한다. 문학도 예술도 변화하고 도전한다. 그러나 의학은 사람의 현상 유지가 목적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의학이 발달하지만 사람 자체를 진보시켜서 발을 3개, 고추를 2개, 눈과 귀를 이식해 600만 불의 사나이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의학은 항상 변화에 소극적이다. 과도한 도전은 지향한다. 나치나 관동군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격한 실험은 범죄다. 무균 시술처럼 지금은 상식이 된 행위도 수십 년에 걸쳐서 받아들였다. 약품 하나, 시술 한 가지가 의학의 주류가 되기까지는 숱한 이론, 반론, 검토, 혹독한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친다. 자, 이걸 보니까 이 의대 증언이란 이것 자체를 의사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생명을 다루는 가장 최첨단 과학인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생명을 다루는 과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신중하고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의사를 2,000명이나 늘린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의학을 체화한 의사는 당연히 보수적이 된다. 의사 양성 과정은 전 세계에서 어디나 비슷하다. 시간표가 꽉 짜였다. 월반이 없다. 조기 졸업이 없다. 퀀텀 점프가 없다. 천재도
한 학년 한 학년 모든 과정을 정규 코스로 밟아야 한다. 겨울학기 웃기는 소리다. 선배와 스승에게 도제식으로 배운다. 시시콜콜한 구조, 작동법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검증받고 통과하면 진급한다. 물론 이 방식을 거부하고 반항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를 떠나면 된다. 그렇게 10년 이상 틀이 짜인 교육을 받으면 자동으로 보수가 된다. 한국 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핍박받고 구박받고 무시당했다. 건국 이래 모든 의료 정책은 의사를 통제하고 의료비를 억제하고 의료를 의사에게서 빼앗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 참 희한한 게 의사들, 이 개원의들도 그렇고 그냥 민간 시장에서 무한 경쟁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정부가 다 통제한다라는 거죠. 시시콜콜한 의료 행위, 거기에 따른 가격은 철저히 정부가 통제하는 이 희한한 구조입니다. 민간 자율 경쟁 영역이 있고 이 시장 경제가 완전히 무시되는,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통제 시장이 함께 결합된 이런 의사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의사들이 참 요즘 힘든 시기죠. 자, 이른바 진보라는 노무현, 문재인 때가 오히려 더 평안했다. 그래도 묵묵히 보수 정권, 물론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정당을 지지했다. 뒤통수 맞아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위대하다 윤석열. 건국 이래 70년간 한결같이 보수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의사 집단을 일시에 등 돌리게 만들었다. 구박을 받아도 선거 때면 꾸역꾸역 보수표를 던진 한심한 샌님에게 빨간 약을 드럼통으로 쳐 먹였다. 지금도 의사 사이트를 보면 윤이 싫다. 그러나 이재명은 더 싫다. 그래서 탄핵은 주저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0명 증원 찬성할 수 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사직 금지, 휴업 금지, 진료 유지 명령, 법정 최고형 등등 계엄을 방불케 하는 인권 억압 정책에 국힘당 의원은 한마디라도 했는가? 아니, 의사를 처단하라는 이 포고령에 대해서 아니 제대로 국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지자 무시고 철저히 의사들을 배신한 행위죠. 자, 마지막 부분. 의사의 편을 들기를 전혀 기대는 안 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그래도 지지자에 대한 예의는 있을 줄 알았다. 탄핵이든 아니든 선거는 주기적으로 온다. 앞으로 의사에게 표 달라고 하지 마라. 국힘당은 윤석열의 가자 2000과 후속 정책에 대해 아가리 묵념으로 한동훈은 경북의 의대 신설로 의사표 날렸다. 의대생, 의사, 가족표까지 더하면 100만 표다. 100만 표, 이 단순 계산도 못하는 빠가사리들아. 네, 이분 글은 굉장히 위트가 있고 그러나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이런 배신감, 평생 보수였던 의사들까지 등 돌리게 만드는 윤석열과 참 국민의힘 대단하다. 이제 니들끼리 잘해봐. 이런 얘긴데, 네, 정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 기대할 게 없죠. 저 당은 철저히 무너지고 해체 당해야만 한다. 이게 아주 많은 보수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을 거치면서 보여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그 선배 세대들에 대한 이건 기본적 예의도 없는 이런 모습이었죠. 완전히 보수의 침을 뱉는 이런 모습만 보여줬는데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아니, 이재명과 민주당에 반대하면 그게 보수인가요? 기본적으로 보수의 이념적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정당이라는 게 어떤 이념과 가치를 기본으로 뭉치는 집단이죠. 그런데 아니, 보수적 가치라는 게 뭡니까? 반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되는데 철저히 외면했잖아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그러니까 이런 가치에 또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과 과학이죠. 그리고 인권이죠.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망상에 빠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사실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과 과학은커녕 알고 봤더니 음모론에 미친 이런 대통령과 정당이었다. 게다가
계엄 사태에서 보여준 이 모습들은 법치를 수호한다,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당이다, 보수다,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보수에 등 돌린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로 철저히 망해야 되는 이런 차례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철저히 망하고 철저히 해체하는 게 보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